단 10분 만에 오늘 주도 섹터와 급등 종목의 상승 논리를 짚어드립니다. 구독으로 시간과 돈 모두 절약하세요. 첫 번째 섹터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온 와중에 UBS에서 AI 서버용 D램 공급 부족이 이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냥 수요가 좋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UBS 보고서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언급했다는 건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른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아,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9% 상승한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네. AI 가속기의 심장인 HBM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HBM3E, HBM4 시장에서도 그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번다, 이걸 넘어서요. AI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어떤 전략적 통제권을 쥐게 된다, 이런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 결국엔 얼마나 불량 없이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수율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시장은 이 까다로운 수율 문제 해결사를 어디서 찾고 있었나요? 오늘 시장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수율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수율을 잡기 위한 전쟁은 크게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선이요? 네, 하나는 칩을 쌓아 올리는 조립 단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웨이퍼를 깎아내는 공정 단계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다원 넥스뷰가 바로 이 첫 번째 전선, 그러니까 조립 단계의 해결사로 떠오른 경우죠. 다원 넥스뷰의 플럭스리스 기술이 다시 주목받았다고요? 잠시만요. 플럭스리스라는 게 말 그대로 플럭스 없이 붙인다는 뜻인데 원래는 그걸 꼭 써야만 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납땜할 때 산화를 막으려고 액체 같은 걸 바르잖아요. 그게 바로 플럭스입니다. 아, 되네. 그런데 HBM처럼 칩을 12단, 16단씩 아주 촘촘하게 쌓을 때는 이 플럭스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게 치명적인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 찌꺼기 때문에요. 네, 마치 건물 기둥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요. 다원 넥스뷰의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플럭스라는 접착제 없이 칩의 범프를 바로 용접해버리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아예 용접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히 찌꺼기가 안 남으니까 세정 공정도도 필요 없고 불량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작년 3월에 삼성전자와 이 기술 적용을 논의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검증의 근거가 된 거죠. 지금 당장 삼성의 HBM 수율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냥 이론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검증받았던 해결사가 다시 등판했다. 이 사실에 시장이 열광한 겁니다. 조립 단계의 문제가 플럭스였다면 다른 전선인 공정 단계의 핵심은 역시 정밀한 제어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HMX도 상한가에 가깝게 29.95% 급등을 보였는데 자회사의 광원도 센서가 마이크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네요. 네, 그게 바로 수율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죠. 반도체 식각이나 증착 공정은 수백, 수천 도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웨이퍼 온도가 단 1도만 틀어져도 회로 패턴이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말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MRI 기계 안에서 환자 체온을 제어하는 상황 같은 겁니다. 기존의 전기식 센서는 MRI의 강력한 자기장처럼 플라즈마의 에너지 간섭 때문에 정확한 온도 측정이 어려웠어요. 아, 간섭 때문에? 네, 하지만 HMX 자회사의 광온도 센서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일종의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전량 수입하던 이 반도체의 체온계를 국산화했고 마이크론이 이걸 쓰겠다고 최종 도장을 찍어준 셈이니 이건 단순한 수주 한 건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 생태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파운드리 핵심 가교 역할을 하는 가온칩스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이 잘 나가면 가온칩스는 당연히 주목받는 구조이긴 한데 오늘 유독 더 부각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온칩스의 역할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흔히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디자인 하우스요? 네, 팹리스, 예를 들어 디벡스가 AI 반도체 설계도라는 멋진 건설 설계도를 그려오면 삼성 파운드리는 최첨단 소재와 공법을 가진 건설사인 셈입니다. 가온칩스는 그 사이에서 건축 설계도를 실제 건설사가 쓰는 시공 설계도로 바꿔주는 구조 설계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중간에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 나노 공정이나 GAA 구조 같은 최신 공법은 워낙 까다로워서 이 구조 설계 전문가의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의 가장 어려운 2나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 레퍼런스가 있었군요. 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수주 이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삼성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 할 때 가온칩스는 단순 협력사가 아니라 거의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거죠. 반도체가 기술 패권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그 경쟁 무대가 하늘과 우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주 기술이 곧 국방력으로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 우주 방산 섹터에서도 검증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쏘아 올리고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그 중심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7.92% 상승했는데요. 네. 우주 산업에서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누리호처럼 발사체 전체의 설계부터 조립, 발사, 운용까지 총괄하는 말 그대로 한국의 스페이스X 같은 역할입니다. 아, 전체를 다 총괄하는? 네, 당연히 정부의 우주 예산은 이 체계 종합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또 다른 핵심 사업, 그러니까 K9 자주포나 천무 같은 방산 부문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 거죠. 우주와 방산, 양쪽 모두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셈입니다. 이런 대형 체계종합 기업이 있으면 그 아래 공급망에 있는 강소기업들도 주목받게 마련이죠. 솔디펜스가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공급 이력이 품질 보증서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솔디펜스가 만드는 회로카드 조립체, 즉 CCA라는 게 있는데요. CCA요. 네, 이게 천무 같은 미사일의 유도 조종 컴퓨터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작년 7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맺었던 공급 계약이 이 회사의 기술력이 실제 최전선 무기에 탑재될 만큼 뛰어나다는 품절 보증서 역할을 한 거죠. 아, 이미 검증이 끝난 기술력이군요. 그렇죠. 이런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사들인다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요. 우주 산업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도 달릴 경주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유럽의 발사 거점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16.73% 상승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로켓이 있어도 발사장이 없으면 매출은 0원입니다. 이노스페이스가 계약한 포르투갈의 아조레스 제도라는 곳이 대서양 한가운데 있어서 발사에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요충지거든요. 네. 이곳 발사장을 5년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건 전 세계 위성 고객사들한테 우리는 계획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언제든 당신의 위성을 쏴줄 수 있는 준비된 회사라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겁니다. 즉, 검증된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수주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겁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해 보입니다. 루미르가 14.39% 상승했는데 군집 위성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더군요. 네, 위성 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데이터 사업이죠. 위성 한 개로는 특정 지역을 하루에 한두 번 스쳐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순찰차 한 대로 도시 전체를 감시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루미르의 계획처럼 18개의 위성을 띄워서 군집으로 운영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원하는 지역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뭐랄까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CCTV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지는군요. 네, 국방 정찰이나 재난 감시 분야에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모델이죠. 특히 루미르가 과거 스페이스X와 협력해서 위성을 발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이 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해주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성들이 지금 고해상도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보내나요?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기업이 제노코인데 13% 넘게 올랐습니다. 제노코의 핵심 기술은 X밴드 송신기입니다. 위성이 아무리 좋은 눈, 즉 카메라를 가져도 이걸 지상으로 전달할 빠르고 넓은 입, 송신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X밴드는 바로 이 고용량 데이터를 지상으로 쏴주는 초고속 데이터 파이프라인 기술입니다. KAI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게 됐고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술력, 안정적 수요, 실적 턴어라운드. 이 세 가지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흐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주 방산뿐 아니라 오늘 로봇 섹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로봇 시대의 열쇠가 뜻밖에도 자동차 부품 산업에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BDC, 바디 도웨인 컨트롤러라는 차체 통합 제어기인데요. BDC요? 네, 이걸 구형 자동차랑 최신 전기차로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전 차는 창문 스위치, 와이퍼 스위치가 다 따로 놀았죠. 그렇죠. 다 개별적으로 작동했죠. BDC는 이걸 하나의 스마트폰 OS처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로봇의 수십 개 관절과 센서를 제각각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 앱을 관리하듯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하는 기술이죠. 모베이스 전자는 이미 현대차 기아와 1조 원 규모의 BDC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복잡한 통합 제어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아, 그 경험이 로봇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모베이스 전자가 로봇의 두뇌를 제공한다면 로봇의 근육에 해당하는 부품도 자동차 산업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군요. 개양 전기가 같은 이유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모터와 감속기의 조합입니다. 네. 계양전기는 자동차 시트나 창문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를 이미 수십 년간 대량 생산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모터를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에서 다져온 공급망 관리, 품질 제어, 자동화 공정 같은 이른바 대량 생산 DNA 전체를 로봇 산업에 이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제조업이 어떻게 미래 산업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